최소 인력으로 최대 권력을 쥔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영 철학, 사실은 치과계에서 시작해서 모든 소규모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이 도발적인 생각의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하나를 딱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임상과 경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임상에는 교과서가 있고 어느 정도 정해진 원칙, 정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경영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100명의 사장님이 있으면 100개의 방식이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죠.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경영은 권력 게임이다 라는 아주 대담한 선언입니다. 아마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요, 남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직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 철학은 오너가 조직의 절대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정말 대담하죠? 물론 이게 무슨 폭군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모든 최종 책임을 내가 지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비전으로 조직을 이끄는,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중심점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건 수천 년 전 플라톤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리더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포기하는 순간 조직은 방향을 잃고 결국엔 기준도 없는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쥐는 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한 리더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권력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명령하면 될까요? 아니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인재를 끌어당기는 독점력을 갖는 겁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회사가 나를 더 필요로 할까? 아니면 내가 회사를 더 필요로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 조직이 가진 매력과 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력이라는 게 무슨 족쇄처럼 강제로 묶어두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너무나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마치 강력한 자석이나 중력처럼 인재들을 자연스럽게 쫙 끌어당기고 한번 들어오면 떠날 생각조차 하기 힘들게 만드는 엄청난 끌림. 이걸 바로 독점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거부할 수 없는 독점력이라는 힘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4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월급, 남들보다 짧은 근무 시간, 스트레스 없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만족스러운 일.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와, 좋은 회사다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가 전부 다 합쳐진다면요? 이건 뭐 직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사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낼 완벽한 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가 아주 강력해요. 바로 돈입니다. 근데 그냥 뭐 남들만큼 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높은 그야말로 초격차 임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인재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인 셈이죠. 두 번째 기둥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적게 뽑았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야근하고 더 빡세게 일해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금방 지쳐서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핵심은 시스템과 업무 방식을 혁신해서 더 힘들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 기둥은 아마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스트레스 없는 환경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갈등이 생길 만한 불씨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요.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갈등, 시스템이 좋으니까 잔소리할 일이 줄어들죠. 직원들끼리의 갈등, 애초에 소수 정예니까 무슨 파벌이 생기고 정치질할 틈이 없어요. 화 안 내는 상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 그걸 진짜로 실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바로 일의 의미입니다.
단순 청소나 정리 같은 반복적인 일은 시스템에 맡겨버리고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고 병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짜 프로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월급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다들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아니, 말은 좋은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일은 조금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땅 파서 장사하나?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 이 시스템의 진짜 엔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전 방식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5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부분의 조직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 어떻죠?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일을 단 2명이 해냅니다. 5명이 하던 일을 단 2명이요? 바로 이 엄청난 차이에서 모든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에이, 말도 안 돼. 5명이 하던 걸 어떻게 2명이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급진적인 효율화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혁신해서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5명에게 줘야 했던 월급 중에 3명분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2명의 직원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주고 최고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결국 효율성이 복지를 낳고 그 복지가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으고 그 인재가 다시 더 높은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 독점력, 4가지 기둥, 그리고 효율화라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합쳐서 이 철학이 궁극적으로 어떤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요, 우리 회사를 하나의 중력 우물로 만드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아주 무거운 별이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우리 회사를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인재시장이라는 지형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고의 인재들이 마치 언덕 아래로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오듯이 우리 회사로 저절로 찾아오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의 최종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지형인가요? 직원들이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어하는 가파른 언덕인가요?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중력 우물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